네, 안녕하세요. 검찰의 그 경찰 국수본 급습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이제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내란 운운한 게 누구 책임이냐, 처음에 발단이. 검찰이 그걸 털어버리는 과정, 즉 다시 말하자면 내란 드립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검찰이 지능적인 거죠. 한편 미 국무부는 한덕수 그 체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너희 뭐 함부로 흔들라 그러지 마라, 그 소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든창은 아주 뭐 살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백모는 이제 12월 14일 그 탄핵 표결을 보고 이게 이제 자유공화 시민의 힘 덕분에 국힘 의원들의 89%, 96명이 탄핵을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이는 모두 이제 12명밖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 뭐 이걸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구 의원 중에는 6, 7명 정도밖에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한동훈이 골로 가면서 조중동이 같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 제거되는 거고 3대 반란 세력이 뿔뿔이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14일, 15일, 16일경에 3대 반란 세력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그 하나이고, 한동훈, 조중동이 그 둘이고, 검찰과 경찰이 그 셋이죠. 이 3대 반란 세력이 이제 한 손에는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내란의 올가미를 들고 설치도록 만들어주는 공통분모가 깨진 겁니다. 이 공통분모가 뭐냐? 이 3대 반란 세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분모는 바로 이제 2016년 말 2017년 초 유승민, 김무성이 그 이제 주도했던 바른정당 분당 사건과 같은 일이 이번엔 한동훈, 조중동을 중심으로 바른정당 시즌2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치예요. 이 12월 14일 탄핵 표결은 이 기대치를 산산히 부순 겁니다. 즉 3대 반란 세력이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그 공통분모를 산산히 부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살벌해지는 겁니다. 이 공통분모가 깨졌기 때문에 3대 반란 세력, 이재명 민주당과 또 한동훈, 조중동과 또 검찰과 경찰이 뿔뿔이 이제 제살길을 찾아서 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번에 이제 그 검찰의 경찰 덮치기, 경찰 습격 사건이 이게 뭔가,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12월 19일 0시에 검찰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뗀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 검찰총장이, 심총장이. 그리고 이제 그날 낮에는, 어제 낮에는 경찰 국수본을 습격해서 우종수 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도들은 보면 말을 어물어물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 눈에 이게 뭘로 보이냐면, 그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끌어내라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경찰 국수본 작품이었거든요. 이 발표가 조작이다라는 걸 지금 검찰이 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이거를 조작이다라고 밝히게 되면 검찰은 면죄부를 얻습니다. 이 검찰과 경찰은 엊그제까지 이제 윤 대통령한테 내란 올가미를 누가 먼저 뒤집어 씌우냐, 그걸 가지고 매우 아름답지만 매우 살벌하기도 한,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그런 두 기관이죠. 그러던 검찰이 경찰 국수본의 뒤통수를 오지게 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검찰은 이제 그 내란을 가지고 장난질했던 것, 내란 올가미 가지고 장난질했던 것에서부터 면죄부를 얻게 되고, 그 내란 올가미 가지고 장난질한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이제 경찰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그 내란 세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한테 내란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이 내란 드립 탈출은 지능손입니다.
칼잡이라고 다 같은 칼잡이가 아니죠. 역시 엘리트 칼잡이, 검찰답습니다. 예, 지능이 높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을 제물로 삼아 내란 드립으로부터 탈출한 그런 그 검찰의 내란 드립 탈출 사건이죠, 이게. 이걸 이제 법리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 검찰에서 뭐라고 둘러댈 수 있냐 이렇게 됩니다. 경찰 국수본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체포하라고 수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움직였던 겁니다. 완벽한 방어 논리죠. 검찰은 이로써 내란 공모 혐의 혹은 내란 공모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검찰이 지능적으로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럼 멍청하게 왜 그런 그 이상한 마녀 사냥에 그 내란 올가미 놀이에 검찰이 앞장서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식한 자들, 색깔이 진한 자들이 앞장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내란 올가미 정면 돌파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 내란 올가미 정면 돌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한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하라라는 위증 교사를 받고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초대형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그 의원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김병주이고 한 명은 박선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올가미를 씌우려다 실패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내란이다. 씌우는데 성공하면 역적질에 성공하는 거고. 그런 말씀을 일찌감치부터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윤석열 세 글자를 피의자로 박아서 내란으로 영장을 치고 판결할 깡다고 있는 인종은 드물다. 또 그 말씀을 일찌감치부터 드렸습니다. 40년 전 80년대 중반에 반국가 단체 간부로서 가장 살벌한 역적질을 했었던 이 백모가 충고드립니다. 역적질은 아무나 하냐? 너희는 눈알이 덜 뒤집히고 간덩이가 덜 부어서 역적질할 자격이 없어. 이 자들 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얽어넣는 거를 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이마트 쇼핑 나가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보고 나이들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닌데 야, 저 정도로 세상의 그 이치를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로 피를 보려면 자기도 목숨 걸어야 돼요. 국힘 최영도 의원도 또 시원하게 질렀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 안 했다는 이유로 우리더러 내란 공범이라고 한다면 너희 민주당 의원들 중 참여 안 한 사람도 내란 공범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쉽죠. 최영도 의원이 아직 좀 간이 작아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는 그 프레임을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하고 왜 우리 국회의원들어 내란 공범이라고 하냐? 우린 공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선에서 그친 거죠. 그러나 원래는 이제 간이 이 사람이 꽤 부어서 큰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좀 더 용감하게 나설 거라고 봐요. 최 의원은 제 지하서클 후배입니다. 1985년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왔었죠. 그때 수배자여서 무려 5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가리봉동의 허름한 집 한 채 값입니다. 500만 원이면. 그때 이제 돌잔치에 왔던 우리 최영도 후배를 보면서 제가 살벌한 상상을 했죠. 야, 저 양반을 확 신고해서 500만 원 타먹어. 앞으로 최 의원이 85년도 500만 원 현상수배 걸렸던 그 용기, 그 결단을 더욱더 넘어서서 간이 확실히 더 붓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간부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내란 올가미를 정면 돌파합니다. 저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미군을 사살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전을 획책했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외국 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냥 다 주워 섬겨가지고 일단 내란 두목,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골로 보낼 수 있다. 뭐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고 조중동에 받쳐주면 뭐 그런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보셨듯이 이게 이제 산산이 다 깨져가고 있는 거고
드디어는 검찰이 경찰을 제물로 삼아서 이 내란 드립에서부터 탈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틀이 잡히니까 권성동도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이 민주당이 수십 명을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렸던 행태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탄핵을 남발했던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냥 말은 맞는 소리죠. 예. 맞는 소리입니다. 예. 국정마비죠. 예. 지금 미국은 8년 전인 2016년 미국이 아닙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박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택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진영은 트럼프에게 빅엿 먹어라 이런 심보였는지 반기문을 주저앉혀서 문재인 집권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힐러리의 홍위병 프릿 바라라 뉴욕 연방검사가 2016년 12월 반기문 형제와 조카를 살벌한 죄목으로 입건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였는지 반기문은 바로 2017년 1월 초에 사퇴했죠. 별다른 어떤 아무것도 없이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 국무부는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시그널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게 한덕수를 탄핵하거나 흔들려 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이제 불그레한 핑크 색깔 중국 공산당의 친화적인 색채에 참헛 귀여운 정치인들도 꽤 많습니다. 이 할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그 관상이 참 귀엽고 재밌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대표적인 좀 불그레한 사람인데 민주당의 15선 하원 의원 브래드 셔먼입니다. 이 사람은 개혁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짓밟았죠. 굉장히 민주주의 좋아하시는 무지하게 훌륭한 분 같은데 실제로는 무지하게 음험합니다. 브래드 셔먼은 관상은 귀여운 할배 같지만 아주 음침한 사람입니다. 북한을 중국의 직영 식민지로 만들려는 법안, 이른바 한반도 평화법,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를 2021년에 내서 재미 못 봤다가 다시 2023년에도 발의한 인물입니다. 이거는 골수 중국 간첩 같은 행태죠. 이 법은 한마디로 지금의 휴전 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바꾸어서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소리입니다. 종전체제로 바꾸자는 소리죠. 이게 이제 문재인이 떠들었었는데 북한에서 질겁했던 소리죠. 오히려.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휴전체제가 종전체제로 바뀌면 북한은 핵보유 정상국가가 됩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됩니다.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북한에 유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사망선거죠. 또 북한 지도 집단에 대한 지배 집단에 대한 사망선거입니다. 왜냐? 북한 급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 미국, 서방이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 놓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를 일으켜서 지금 지배 집단을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중국의 직영 식민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래드 셔먼의 이런 한반도 평화법 같은 법안은 가장 고급진, 가장 중국 간첩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놓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 주동자 중 한 사람이 2021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그랬고 우리 언론이 한국계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떠받드는 앤디 킴 되겠습니다. 뭐 한국계 그렇게 좋아하시면 김일성도 좋아하셔야 되고 유영철도 좋아하셔야죠. 김일성도 한국계고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이 세 글자라 그래서 뭐 하는 짓이 다 이쁜 게 아니죠. 브래드 셔먼과 2021년에도 손잡았고 2023년에도 손잡았습니다. 아주 색깔이 진한 인물이에요. 어이 앤디 킴 씨, 우리 당신 잘 관찰하고 있으니까 처신 조심하시고 조심하셔. 그런데 이제 미 국무부 VOA 방송사가 가끔 이제 정신 없을 때가 있죠. 느닷없이 앤디 킴을 인터뷰해서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앤디 킴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도 참 문제가 많죠 라고 말해요. 이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러시아, 북한으로 분산시키는구나. 참 중국에 대한 깨알 같은 배려구나. 저는 저 사람 배경에 무시무시한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앤디 킴 씨, 당신 커넥션 어때? 뒤에 배경.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 VOA, 미 국무부 산하 VOA가 얼마나 황당한 바보 같은 인터뷰를 하는지.
I certainly have concerns not just about China, but also North Korea and Russia in terms of trying to seize this moment to try to shape the Asia-Pacific, Indo-Pacific region in ways that benefit them. So far, I haven't seen any indications that they are, but no doubt that it's something that's probably on the minds of leaders in those countries, which is why, again, I just continue to stay in very close touch and reinforce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o I think it's important to be vigilant. 중국의 직할 식민지 피바다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참 여유 갖고 저렇게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인간이란 동물의 그런 그 다면적인 능력에 대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죠. 예.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사람들이 2,500만 학살범입니다. 아마 2,500만을 완샷에 학살한 사람이면 모택동 다음 정도 레벨 돼요. 예. 지금 모택동이 한 7천만 정도 되거든요.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그 다음 규모가 스탈린입니다. 한 2,300만? 그 세 번째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한 700, 800만? 예. 일제는 한참 아래입니다. 한 5, 60만 정도 규모로 보통 보죠, 일제는. 히틀러 아래가 이제 북한 정도로 봐야죠. 북한이 한 300만 정도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앤디 킴씨 같은 분이 이제 그 층위가 이제 모택동 바로 아래까지 쫓아갈 수 있는 브래드 셔먼 씨랑 나란히 공동으로 2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앤디 킴 상원님 앞으로 층위 많이 올리시는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포 2,500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앤디 킴은 귀엽고 이렇게 보다시피 세련되고 또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북한을 통째로 중국 식민지로 바치려는 한반도 평화법의 주동자입니다. 귀여운 모습의 남자는 조심하십시오. 특히 우리 여성 시청자님들 귀여운 모습의 남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일성도 귀엽고 잘생긴 관상이었죠. 예. 앤디 킴 같은 사람, 또 브래드 셔먼 같은 사람을 겨냥해서 고든 창이 시원하게 질렀습니다. 제가 고든 창에게 이제 제가 만든 영한번 유튜브 꼭지를 고든 창에게 보낸 지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꼭지의 제목은 Was South Korea's martial law a blank shot for warning or a failed coup? 한국의 계엄은 경고용 공포탄이었나 아니면 실패한 쿠데타였나? 네, 그런 제목의 영한 꼭지를 만들어서 보냈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게 저의 그 이메일에 보낸 그겁니다. 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든창한테 보냈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같이 미국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고든창이 격분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거를 이틀 만에 올렸어요. 참 살벌한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떠드는 놈들은 깡패 삼기들이다.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려 날뛰는 자들이다. 감옥에 쳐넣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대단하죠? 직접 이제 요약을 안 하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In South Korea, those who say they are defending democracy are thugs seeking total power. 이 total power 그러면 이제 토탈리테리안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걸로 만약에 한다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떠드는 자들은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국가를 만들려는 thugs, 깡패 삼기들이다. So far,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it's clear they will stop at nothing. 이들을 좋은 방법으로 말릴 길은 없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그 소리죠.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꿋하게 밀고 나가면 이 자유공화 혁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미국의 입장도 우리에게 유리하고 자유공화 시민 역량도 꿈틀대고 있고 국힘도 단결돼 있고 윤 대통령도 의연합니다. 탄핵을 저지하고 지금 뭐 권성동도 가끔 이런 헛소리 하는데 헌법농단, 소위 개헌을 막아내는 과업을 거치면서 한국은 건강한 자유공화국으로 거듭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